좋은 말의 파동을 여러분과 함께 넓혀 나갈 말 함께하리입니다. 오늘 나눌 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파동을 넓혀 나갈 메시지를 담은 책은 사이토이토리의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입니다. 이 책은 나비 이펙트가 또 새롭게 재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라는 제목으로요. 사이토이토리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최근에 또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 또한 지난번 영상에서 이 책을 함께 공유했었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오늘도 사이토이토리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좋은 말의 파동을 이 책에서 또 함께 마구마구 확장시켜 나가보길 기대해 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꽂힐 만한 문장들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 입으로 또 입 밖으로 꺼내서 소리내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말의 파동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토이토리님의 책답게 역시나 이 책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메시지들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쉽게 읽혀 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읽혀 나가니까 뭐 이게 내 삶에 변화를 주겠어? 뭐 이 정도로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진리들은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 속에 진리가 숨어져 있거든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5장에서 진동수를 활용해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께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해야겠다. 당장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주세요.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요?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며 고유의 진동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도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분해하면 에너지로 바뀌지요. 인간의 신체를 에너지로 바꾸면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핵이 일으킨 핵분열 반응을 한꺼번에 에너지로 바꿔서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뿜어냅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반응을 서서히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즉, 수소폭탄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한꺼번에 폭발시키는가 아니면 서서히 열을 방출시키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즉, 우리들은 그 이상의 우주 에너지 덩어리인 셈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근대거나 즐겁거나 하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사건에 휘말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딘가 다치거나 이성에게 차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아 맞아. 그렇겠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 부분 읽어 볼게요. "인간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근대거나 즐겁거나 하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사건에 휘말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딘가 다치거나 이성에게 차이기도 하죠. 즉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잇따릅니다. 부장에게 혼났어 라며 자주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풀 죽는 것은 바로 진동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진동수가 높을 때는 그 사람의 기운, 즉 아우라가 바깥을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그림에는 반드시 머리 뒤로 고리 모양의 빛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우라가 바깥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마치 후광이 비추듯 고리 모양의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뒤에 후광이 비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확실히 진동수가 높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하지만 풀이 죽어 있으면 빛이 안쪽을 향하고 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우라가 자그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장에게 혼이 나서 풀이 죽어 있다고 합시다. 혹은 주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거나 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하면서 침울해하지요. 문제는 풀이 죽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장이 화를 냈는데도 부장이 아니라 풀이 죽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네요. 그쵸? 그렇다면 진동수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성격이 나쁜데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분명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 그 사람 진동수가 높아요. 성격이 나쁜데도. 그래서 늘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거나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선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빠른 것을 타거나 자신의 행동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열차를 타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혹은 업무를 조금 빠른 템포로 합니다. 속도가 빠른 일을 하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진동수 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빠른 것을 타거나 자신의 행동을 빨리 하는 것.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업무를 조금 빠른 템포로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속도가 빠른 일을 하면 진동수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객기어도 좋고 허세여도 괜찮으니까 씩씩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 부장에게 혼나서 풀 죽었지 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에요. 풀 안 죽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에이 풀 죽었는데 뭘 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단계 도약하려고 잠시 숨 고르는 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즉 풀 죽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요 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인정하면 안 될까요?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진동수가 떨어지면 이 별에 사는 우리들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진동수가 떨어지면 우리 행동에 제약이 생긴대요. 따라서
집에서 나올 수 없게 되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은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죠. 싫은 일이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집에 탁콕 처박혀가지고, 그쵸? 오히려 내 스스로가 범위를 좀 좁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 의해 기분이 좌지우지된 적 없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으므로 진동수가 높습니다. 침울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높지요. 물론 저도 풀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복은 있지만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도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자신의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진짜 그렇죠. 이 정도로 진동수가 늘 높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병든 여인이 나은 것처럼, 정말 진동수가 높고 성공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나의 진동수가 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쵸? 어, 미움을 받는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예쁘네요 라고 칭찬을 받으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므로 왠지 싫은 사람이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진동수를 높여주는 사람인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자, 그런데 저를 만나서 모처럼 진동수가 올라갔지만 집에 돌아가면 진동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진동수가 떨어질까요?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얼마만큼 손해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동수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 진동수가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어, 다양한 사람과 상담할 때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다 보면 자신도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침울해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침울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과 상담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재하는 모임에서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암이에요. 라든가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괴로운 심정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돈도 들 테고 간병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동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가족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딸이 수험생이라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괴롭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지요. 그런데 일생 동안 중대한 시험이라고 하면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와 취직 시험 3차례 정도입니다. 그런 식의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딸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중요한 점은 당신이 덩달아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딸의 문제는 딸 자신의 문제입니다. 가족 모두가 그 문제에 이끌려서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이거 약간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가족 중에 수험생 있으면 가족 모두가 조용히 지내잖아요. 공부에 방해될까 봐. 살금살금. 다 조심스럽게. 이런 행동이 사실은 진동수를 집안 전체를 다 떨어뜨리는 일인 거예요. 그쵸? 이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동수를 올리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동수를 올리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미움받으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진동수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종종 주최하는 연회에서 시끌벅적하게 큰 소리 내는 이유는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면 역시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올라갑니다. 아, 파티를 열어서 함께 진동수를 올린다라는 제목이에요. 중간 제목이. 파티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멋을 내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평소보다 좀 큰 목소리로 말하게 되고, 또 파티에는 맛있는 요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파티라는 것 자체가 진동수를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 환경이네요. 그쵸? 아, 왜 모두 모여서 연애를 하는 거야? 어째서 여흥을 즐기는 거야? 라고들 하는데 모두 함께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서지요. 이런 사실을 알면 제가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단순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걸요 라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말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진동수를 떨어뜨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다가 중간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서 그 문장을 똑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에너지가 바뀝니다. 말의 파동 때문에 그렇겠죠? 호감받는 성공한 사람은 진동수를 활용한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졸이라니까 주눅 들어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사회에 진출하여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내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정반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보통 영어 성적이 나쁘면 영어를 못한다고 여기게 되죠. 하지만 저는 영어는 필요 없어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동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진동수를 높이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런 식으로 진동수를 높이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말 함께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동수를 높이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진동수를 높이면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진동수를 높이면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래 좋은 사람이지만 성공을 거두고 나자 다들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왕이면 호감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겠지요? 그 비결은 진동수를 높여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멋진 사람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사람이 되면 가치가 있대요. 멋진 사람은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멋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동수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다시 한번 진동수를 높여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자,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멋진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제자 중 한 명인 밑장 선생은 예전에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멋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사람은 이런 점이 대단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는 밑장 선생에게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에게만 말하면 부러워하나 보네 라는 식으로 생각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말해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멋진 일이 되지요. 그렇게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장 선생은 지금 칭찬하기 모임을 개최하면서 관련 서적을 몇 권이나 냈습니다. 이 나라에는 칭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히려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므로 희소 가치를 따져보면 당연히 칭찬하는 사람 쪽이 그 가치가 높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적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하는 사람 쪽이 희소 가치가 높은 거예요. 때때로 나들이를 가거나 할 때 휴게소에 들리면 밑잔 선생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쵸. 저도 쇼핑하고 물건 살 때 항상 그 점원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친절하셔서 잘 쇼핑했어요. 잘 샀어요. 라는 말을 제가 될 수 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럼 제 진동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칭찬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일이에요. 그냥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칭찬하는 것은. 사람을 칭찬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을 칭찬하려 해도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맙네. 화장실을 청소해 주어서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 역시 그 수가 적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부장님,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말로는 나오지 않지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역시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되는 데는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진동수를 올릴 때 역시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모험한다든가 적중했다 혹은 빗나갔다라며 도박처럼 생각하는데 성공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원도 들이지 않고 자신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들은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요,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인 인간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지요. 하늘은 멋지게 되고자 하는 인간을 항상 돕습니다. 하늘은 멋지게 되고자 하는 인간을 항상 돕습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항상 돕습니다. 두근두근해야 잘 풀린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할 때와 왠지 잘 되는데 라고 느낄 때를 비교해 보세요.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무척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 씨 같은 사람은 일하다 보면 새벽 3시였다고 합니다.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3시였다는 것이죠. 밥도 먹지 않고 일한다는 상황 또한 밥은 있지만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몰두해서 즐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근두근 설레고 진동수가 높은 상태인 것이죠. 반대로 하는 수 없이 일하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고교 야구부에 들어가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야구가 좋기 때문에 고생하며 훈련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를 보고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야구가 좋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업무를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모두 기꺼이 일하겠죠. 무슨 일을 할 때 얍! 얍! 하고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면 진동수가 올라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건 스스로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도록 하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유는 도중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축축 늘어지는 무거운 진지함으로 일을 대하면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하다가도 잘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음. 사람마다 진동수가 올라가는 일은 제각각입니다. 쇼핑할 때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낚시 같은 취미 생활을 떠올리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진동수가 올라가나요? 개인별로 각양각색이겠죠. 저는 제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합니다. 모두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자신만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노래를 부르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진동수가 높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내 진동수를 올리면 매력이 발산됩니다.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동수를 올려주자고 노력하는 사람과 만나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결점을 찾거나 진동수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재하는 모임에도 부담 없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기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들어가질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훌륭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참석한 사람에게도 용기 내어 온 것만으로 대단해요 라든가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다니 멋져요 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진동수가 올라간다고 느끼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오늘 당신 만나서 좋았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동수를 올려주세요. 또한 올라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떨어뜨리면 나에게만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서로 칭찬하여 진동수를 올려줍시다. 무엇보다 남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남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남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멋진 사람이란 만났을 때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상대방도 진동수가 올라가고
나도 진동수가 올라간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대요. 진동수를 올려주면 여러분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중에서 진동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역시 좋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파동, 좋은 파동을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